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팔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팔품사란 뭐냐면 수많은 단어들을 같은 성격의 아이들끼리 8가지로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품사를 도대체 왜 배워야 될까요? 문장을 만들 때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야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해볼까요? 먹었어, 밥을, 나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죠. 이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불성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품사의 특징을 잘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품사들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적절한가까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품사가 적혀져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품사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할 때 항상 꼭 같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사부터 시작을 할까요? 명사라는 건 명찰, 명함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물이건 사람이건 상관없이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명사가 되는 거죠. 이게 뭐야? 그녀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녀는 제나야, 이것은 펜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제나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다 명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명사를 대신하는 건 뭘까요? 대명사죠.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만들 때 데니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데니는 너무 똑똑해. 데니 너무 멋있어. 데니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데니라고 계속 반복할 수 있지만 반복을 좀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명사를 대신하는 어떤 단어 되겠어요? he가 될 수 있겠죠. 이번엔 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동사, 동작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혹은 상태를 나타내줄 때도 우리가 동사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뜻은 뭐뭐하다, 뭐뭐이다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는 뭐뭐이다, 있다, 상태를 주로 나타내주는 동사고요. become, 뭐뭐가 되다, lik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 다로 해석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문장을 만들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문장에 없다? 그럼 걔는 문장이 아니다. 동사는 문장의 아주 핵심, 필수 요소다.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동사, 동작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혹은 상태를 나타내줄 때도 우리가 동사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뜻은 뭐뭐하다, 뭐뭐이다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는 뭐뭐이다, 있다, 상태를 주로 나타내주는 동사고요. become, 뭐뭐가 되다, lik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 다로 해석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문장을 만들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문장에 없다? 그럼 걔는 문장이 아니다. 동사는 문장의 아주 핵심, 필수 요소다.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형용사로 넘어가 볼게요. 형용사는요,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식한다라는 건 꾸며준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뭐를? 명사를. 그냥 a boy라고 소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소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태나 뭐 특징을 더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해석이 뭐뭐 할 리을 받침으로 끝나거나 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a boy라는 명사를 수식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직접적으로 그냥 어떤 boy야? 라고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boy? A smart boy, a fast boy, a sweet boy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식은요. 그 the boy가 앞으로 나가. 그 소녀는 말이지 점점점 이라고 했을 때 뒷부분에 설명을 더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 또한 형용사다. 그래서 the boy is smart, the boy is fast
A smart boy, a fast boy 똑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형용사처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요. 다른 품사들을 수식해주는 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사, 바로 밑에 나와 있죠. 형용사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수식하는 대상이 달라요. 꾸며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그 부사는 명사를 건드릴 수 없어. 명사를 건드릴 수 있는 건 오로지보다 형용사다. 대신에 다른 품사들을 더 많이 꾸며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 공을 찼어. 어떻게 찼어? 형용사. 똑똑해. 얼마나 똑똑해? 부사. 열심히 일했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문장 전체. 나 시험 통과했어. 어떻게 통과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에 뭐를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다? 부사를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She runs really fast. 그녀는 정말 빠르게 달린다 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서 부사는 몇 개일까요? 한 개, 두 개. 부사를 알기 위해서는 얘가 뭘 수식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fast 단어 먼저 볼까요? 이 fast라는 건 아까 어떻게 해석했죠? 빠르게 달린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형용사 아니에요? 이걸 왜 굳이 봐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fast는 부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fast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알아보려면 뭐 해야 된다? 뭐를 수식하는지를 확인해봐라. 근데 뭘 수식하고 있다? 동사를 수식을 하고 있다. 그럼 동사를 수식하는 건 어떤 품사에 해당된다? 부사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fast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really를 볼까요? really. 정말 빠르게 뭘 수식했어요? 뭘 꾸며줬어? fast라는 부사를 꾸며줬어요. 그럼 이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뭐다? 부사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쓰인 부사는 몇 개?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전치사로 넘어갈게요. 전치사라는 건요. 명사 전 들어봤죠, 여러분? 앞에 위치하는 단어를 전치사라고 얘기를 해요. 명사 앞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시간이나 방향, 장소, 위치 등의 의미를 더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 방 안에 있어. 그 책은 선반 위에 있어. 우리 7시에 만나자. 자, 지금 뭐뭐의 앞에 다 뭐가 나왔니? 명사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방향, 장소, 시간 이런 의미들을 더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전치사 앞에 명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영어로 쓸 때는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위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나의 방에서. 다음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요, 이름처럼 접속을 시켜주는 거거든. 접속을 시킨다라는 건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애들을 연결시키느냐, 단어랑 단어, 혹은 단어 뭉탱이, 혹은 문장과 문장도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요. 문장이라는 거는 주어랑 동사가 꼭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쓰여져 있는 걸 가지고 예문을 잠깐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The boy is... 요거 있죠. 이 명사, the boy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어. 아까 뭘 쓴다 했죠? 명사? 형용사 사용할게요. 형용사, 친절한, 그리고 부끄럼이 많은 요 단어 이용해볼게. 어떤 형용사 쓸 수 있을까? kind랑 shy 써볼게. 근데 그냥 이렇게 the boy is kind shy 라고 쓰면 어색하게 들리죠? 한국말로도 어색하죠? 친절한, 부끄럼 많은 애야.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단어 연결해 줄 수 있는 뭘 쓸 수 있다? 접속사 중에서도
and 사용할 수 있겠다. 마지막입니다. 감탄사. 감탄사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어떨 때 사용하는 거야? 기쁨이나 놀람, 본인들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앞에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She's kind and cute. 그녀는 친절하고 귀여워요. She. 무슨 품사? 대명사 사용했고요. is 비동사죠. 동사. 그녀가 어떤데? 라고 뭘 이용해서? 형용사를 이용해서 설명해줬어. 이 형용사 단어들을 뭘로? 접속사로 연결. 파악이 다 되셨나요? 다음 문장. The students are at school. 그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요. The students 뭘까요? 명사죠? 이 명사 앞에 팔품사에 속하진 않지만 명사의 뜻을 좀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관사 쓰였고요. 비동사 나왔네요. 학교에 장소를 나타내줬어. 뭘 이용해서? 전치사 이용해서. 전치사 뒤에 뭐 온다고요? 명사 온다고요. 다음 문장. They worked so hard. They worked hard so they looked tired. 그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So, 그래서 they looked tired. 되게 피곤해 보여요. 지금 화살표로 각각의 단어들이 뭘 수식하고 뭘 꾸며주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봤거든요. 일단 그들은 이라는 건 대명사로 쓰였다. worked, 일했다. 뭐예요? 동사야. 어떻게 일했어? 동사를 수식해줬네요. 뭐가? 부사가. 조금 넘어가서 looked,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태를 나타내준 거죠. 그들의 상태를. 그래서 대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쓰였어요. 지금 보니까 대명사, 동사, 대명사,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줬어. 뭐를 이용해서? 접속사 so를 이용해서. 그래서 라는 의미를 가진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man on the stage sings beautifully. 그 무대 위에 있는 남자는 아름답게 노래한다. The man. 더가 아까 뭐라 했죠? 관사라고 했죠? man은 당연히 명사 되겠죠? 무대에서 라고 덩어리째 해석했어요. 지금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네. 뭘 이용해서? 전치사 이용해서. 전치사 뒤에 뭐 온다고요? 명사 나온다고요. 그 남자가 뭐 했어? 노래 불러. 동사. 근데 어떻게 노래해? 아름답게 노래해. 동사 수식하네요. 뭐가? 부사가. 자, 오늘 팔품사 학습했고 학습한 내용으로 리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해봤습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